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진에 무슨 의미가 있어 보면 되는 거지.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진에 의미가 담겨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진이 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진들은 쉬운 의미든 어려운 의미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진을 본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사진은 보통 시각적으로 보는 겁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본다가 see, look 뭐 이러한 단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사진을 읽는다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을 읽는다. 더러 사진을 읽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사진을 보는 거지 어떻게 읽는 거야?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문장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읽는다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read죠. 그렇죠? 사진은 시각적으로 보는 거라서 see와 look이 적절한데 왜 문자를 볼 때, 글을 볼 때 우리가 쓰는 동사를 쓰느냐? 그게 바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진가이자 또 이론가이자 마이너 화이트가 기획했던 전시회 중에 How to read a photography, 사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타이틀 하에 전시회를 기획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사진에서 간혹 이런 읽는다는 read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진은 시각적으로 보는 게 그냥 모든 것을 뭐 갖고 있는 이야기를 다 보여주는 사진도 있지만 사진에 어떤 괜찮은 사진일수록 좀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진일수록 보이지 않는 의미들을 갖고 있는 사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좀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래서 사진을 읽는다는 그러한 행위에는 보통 우리는 롤랑 바르트가 주장했던 이미지 기호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진을 읽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롤랑 바르트는 소시르라고 하는 기호학을 갖다가, 소시르는 기호학의 창시자예요. 기호학이라는 건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도 한데 그렇지도 않아요. 한 1분만 얘기 들으면 쉬웁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시르가 개발한 그 기호학을 갖다가 롤랑 바르트는 여러분 사진이 참 가난한 예술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 200년도 채 안 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어떤 이론, 미학적인 기반 이런 것들이 참 부실한 그런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 없는 집안에 나름대로 그 괜찮은 이론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고 구축을 해주고 그랬던 고마운 이론가 중에 하나가 바로 롤랑 바르트입니다. 그렇죠? 말터 벤자민도 그렇고 몇몇이 원래 그렇죠? 미술 쪽, 이론 쪽, 철학 쪽 그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사진, 만화, 영화 이쪽 대중매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진, 만화, 영화를 갖다가 해석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소시르가 개발한 기호학을 갖다가 약간 보완해서 이미지에 맞게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미지 기호학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고만 아시고요. 자, 요지는 이겁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의미를 갖다가 추론해낸다. 그래서 이 의미는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하나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의미부터 우리가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보면은 바로 보이는 거. 이걸 기호하기 위해서는 기표라고 그러죠. 보이는 거. 롤랑 바르트는 이것을 갖다가 보이는 걸 갖다가 1차적인 의미, 그리고 외시 의미, 외연 의미, 디노테이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땅이 펼쳐져 있다. 위에는 하늘이 있다. 어떠한 사람이 등을 대고 보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성인이라기보다는 좀 덜 큰, 그쵸? 이런 그 청소년, 아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상의를 입고 있고, 아래는 좀 하의가 실종됐어요. 그쵸? 그리고 손에는, 왼쪽 손에 뭔가 그릇이, 빈 그릇이 몇 개가 들려져 있습니다. 옆에는 동물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는 그냥 개 정도로 추측을 하지. 그쵸? 얼굴이, 그 동물의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땅을 한번 볼까요? 땅이 갈라져 있어요. 땅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예요. 시각적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갈라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너무 쉬운 거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모처럼 오셨으니까. 벌로. 땅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비가 안 온 지 오래됐다. 가물었다. 갈라서. 그래서 땅이 쩍쩍 갈라진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조카를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한 3살 정도? 말은 좀 곧잘 하는데 아직까지 교육을 못 받았어. 걔는 이게 땅이고 사람이고 걔인 줄 알 거예요. 근데 이게 땅이 갈라진 거는 아직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걔가 한 유치원쯤 다니는 애가 여기 쫓아왔다. 걔는 보면 알 거예요. 땅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비가 안 와서 가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기호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끌어내는 거,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필요하로 하시는 것은 바로 기호학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갖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기호학적으로 기표를 통해서 기를 끌어내는 것은 서로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약속? 갈라진 땅은 가물어서 갈라진 거다. 아까 그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가든지 아니면 유치원 가기 전에 한 4살쯤 됐을 때 엄마가 그림책 보여주면서 땅이 갈라지는 것은 비가 안 오면은 오래 안 오면 이렇게 돼. 그 순간부터 아이 머리에는 갈라진 땅은 비가 안 온 것이다라는 코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호학적으로 기표를 통해서 기를 끌어내는 것은 서로의 약속이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갖다가 기호학적으로 코드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교육하면서 사진을 배우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의 코드를 갖다가 습득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아이가 손에 빈 그릇을 들고 있어요. 저쪽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땅이 갈라져 있다. 빈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차적인 의미는 뭘까요? 저쪽에 사람들의 무리가 작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물통을 빈 그릇을 갖고 있고 저 너머에 조그만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은 이쪽에서부터 물이 공급된다는, 기다리면 물이, 구호물이, 부족한 물이 보급된다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아이 옷은 어때요? 좀 남루합니다. 아래는 벗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얘가 패션으로 하이 시송을 한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야. 그래서 옷 제대로 갖춰 입을 그러한 환경,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역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래요. 개로 추정되는 이 가슴에 이 선은 뭘 얘기하나요? 갈비뼈가 드러났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갈비뼈가 드러났다는 것은 못 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 주인 아마 소년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죠? 왜? 아래를 벗었는데 아무리 그 상황이 안 좋더라도 하더라도 아주 갓난아이 2살, 3살짜리도 아니고 조금 그래도 한 6, 7살 이상 10살 된 아이가 여자아이는 이렇게 하의를 탈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소년이라고 추정이 돼요. 지금 굉장히 형편이 안 좋은 거예요. 기근과 가뭄을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사진가 누구의 작품일까요? 제가 지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코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 이 사진을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딱 누구라는 사진가인지 딱 기억이 안 나서 다큐멘터리 사진가인데 아프리카에서 찍었는데 기근과 내전에 시달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찍었는데 봤는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제가 여기서 반 코드를 드릴게요. 원래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예전에 수업할 때 다큐멘터리 사진 시대를 향한 발언에서 제가 그 가장 스탠다드한 다큐멘터리 사진가 노천 금광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그쵸 유진 스미스의 맥을 잇는 가장 FM적인 사진가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금강탄강을 보여드리면서 그 사진가는 아프리카 기근과 내전에 그 시달리는 그러한 민중의 모습들도 찍어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다. 바로 그 작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확실한 코드를 드린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쵸? 누구예요? 세바스티안 살가도예요. 저기 뒤에 있는 선생님은 이미 이 사진은 세바스티안 살가도라는 코드를 알고 있었던 거야. 단지 이름하고 연결이 안 됐을 뿐이야. 근데 제가 힌트를 드리면서 그 코드를 바로 가동시킨 거야.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새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진은 세바스티안 살가도의 작품이라고.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오늘 생성된 여러분들의 지식 코드를 가동해서 이 사진은 아프리카의 기근과 내전을 찍었던 세바스티안 살가도의 사진이지 바로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 코드가 생성됐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 세바스티안 살가도의 팬이 만약 앉아 있었다. 그분은 내가 모르는 의미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막연하게 세바스티안 살가도가 아프리카 기근과 내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찍었다. 요 정도의 코드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을 굉장히 좋아해서 특히 세바스티안 살가도의 사진을 좋아하신 분은 저것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1980 몇 년에 아프리카 예를 드는 겁니다. 어디? 케냐 지방의 기근의 그 현장을 살가도가 몇 달 동안 머물면서 찍었던 무슨 시리즈 중에 한 점이에요. 제가 모르는 더 디테일한 코드를 가동시켜서 정보를 의미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만약에 이 자리에
세바스찬 살가도는 여러 해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도 개인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개인전인지 그룹전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코드가 불확실한 거죠. 한국 전시회는 했는데 개인전일지 그룹전일지 제가 확실한 정보가 제가 없으니까 그 코드가 불확실한. 근데 그때 전시회를 기획했던 큐레이터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럼 그 큐레이터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어떠한 의미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사이즈가 어떻고 에디션은 몇 장이고 점당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이 작품의 상업적인 그러한 정보를 그 큐레이터는 알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코드는 모든 코드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 그 큐레이터가 알고 있는 정보 같은 것을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우리 중에서 특별하게 컬렉터가 있다든지 사진을 내가 컬렉션한다, 취미다, 다큐멘터리 사진도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그러한 코드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우리처럼 작품을 보고 즐기는 정도면 그러한 디테일한 코드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사진과 예술계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코드를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코드는 굳이 필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겠죠. 다음 사진 넘어갈게요. 자, 역시 그 황량한데 이번에는 소년이 확실해요. 아까는 우리가 그냥 소년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을 뿐인데 아이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별이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 땅을 한번 볼까요? 이 땅은 어때요? 아까 땅보다 좀 달라요. 아까는 쩍쩍 갈라진 땅이었는데 여기는 모래, 그러니까 사막화된 그러한 땅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아까는 손에 뭐 그릇을 들고 있었잖아요. 아까는 손에 무엇을 그릇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뭔가 먹을 것이 온다, 특히 마실 것이 온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기다린다. 이 소년의 손에는, 한쪽 손에는 짝대기가 들어있고 한쪽 손에는 그냥 뭐 옷이나 천이나 이런 것이 들려져 있습니다. 어딘가를 바라보는데, 그렇죠? 그 막연해요. 누구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냥 허공을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에 나무는 죽은 지 몇 년 된 그런 헐거벗은 나무입니다. 자, 아이의 상태는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보건대 1차적인 의미를 보고 2차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근이 굉장히 심하다. 앞에 사진보다 훨씬 더 심하다. 애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뭔가 구호 물자를 갖다가 기다릴 처지도 안 된다. 왜? 기다리는 그런 그 눈길이 안 해요. 준비도 없습니다. 그 옷은 아까는 그래도 위에 상의라도 걸쳤어요. 약간의 희망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사진에서는 아예 옷이 없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듯한. 자, 그러면은 이 사진은 어떤 사진가의 작품일까요? 여기서 살짝 통밥을 걸려가지고 앞에 사진을 살짝 보여드리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다는 것은, 자, 그 지역이 비슷해, 그치? 아프리카 같은데 살짝 다른 거라면은 그 기근이 굉장히 심하냐 사막화됐느냐, 그 등장하는 아이도 조금 굉장히 말랐느냐 아니면 중간 단계냐 그랬지만 약간은 아프리카 쪽 같고 있죠. 그 누굴까요? 앞에 사진가의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세바스찬 살가도입니다. 네. 자, 여기서 만약 의사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저도 모르는 어떠한 코드를 가동시켜서
이 사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건강 상태. 지금 몇 끼를 못 먹어서 굉장히 앞으로 한 2, 3일 내에 더 이상 음식이 섭취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강상의 위기의 정도를 갖다가 코드를 가동시켜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또 이 자리에 만약에 인류학자가 있다면 아이의 두개골의 형태, 신체 구조를 통해서 아프리카 어떠한 종족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문가적인 견해를 얘기할 수 있겠죠. 역시 의사나 인류학자나 특별한 정보, 특별한 코드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